안녕하십니까. 지난 1강에 이어서 2강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난 1강이 약간 길게 한 30분 정도 예상외로 녹화가 됐는데 조금 박진감 있게 진행해 달라는 그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박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감 있게 들어갑니다. 유자왈 기위인야 효제 2호 범상자 선의 불호 범상 2호 장난자 위지유야 군자 무본 볼리비 보생 효제야자 기위인지 본여. 이게 이제 학기편 두 번째 장 내용입니다. 자, 유자왈 그랬는데 유자는 유약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약을 이제 유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의문점이 여기 자자가 들어갔다는 게 의문점이에요. 자, 이게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이런 뜻인데 공자 말고 우리 논어에 유자, 증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유자라고 한 세 번 정도 등장하고 유약으로 한 번 등장하고 증자로는 한 17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렇죠? 크게 논어에서 비중이 없는 제자인데도 유자, 증자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증자 하는데 증자 이렇게 논어에 등장한다는 게 의문점이고, 두 번째로는 유자의 글이 공자님 일장에 하기실지 공자님 말씀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등장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증자 말이 등장하기 곧바로 등장하기가 좀 어색하니까 그 다음에 공자왈 했다가 다시 4장에 증자왈 이렇게. 그래서 주자의 학설은 유자와 증자의 제자들이 이 논어를 편찬하는데 관여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자, 증자 이름을 넣고 거기다가 논어의 두 번째 장, 네 번째 장을 장식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자 입장이 그렇고 그게 이게 논어의 미스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이 딱 맞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논어를 읽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자님의 제자가 안회가 있고, 안회, 그 다음에 자공, 자로, 이렇게 세 사람이 공자님의 어떻게 보면 거의 수제자, 1번 거의 수제자급. 그래서 논어가 공자님의 말씀을 엮은 책이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또 한몫을 해가지고 공자를 조금, 논어를 조금 생생하고 살아있게끔 만드는데, 아내는 공자님의 수제자로서 공자님이 맨날 칭찬하고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 아주 슬퍼하는 것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아주 절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자공은 재리에 밝아가지고 논어에 자공은 억측을 하더라도 항상 맞는다 이렇게. 그래서 자공이 공자학단에 그 자금을 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3번 자로는 공자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친구 같은 제자예요. 그래서 맨날 혼나기도 하고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공자님보다 아내가 먼저 죽고 또 아들 리가 먼저 죽었는데도 버티다가 자로가 죽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고, 공자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공이 3년상을 치르고 또 3년상, 6년상을 치르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요 세 제자들이
물론 공문 십철, 사과 십철이라고 해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요 세 제자들이 논어를 이끌고 가는 아주 큰 주인공들이다. 공자님을 포함해서. 근데 유자는 특히 여기에 비하면 아주 기여도가 없는데 유자 와할해서 자자 선생님 자자도 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나왔다는 게 이게 아직 풀리지 않은 논어의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다음 장으로 기위냐 효제 2호 범상자 선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게 주어, 요게 서술어. 서술어. 요게 주어라는 표시고 서술어. 영어의 서술어는 영어는 주어 플러스 동사라 무조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한문에서는 동사가 서술어가 될 때도 있고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때도 있고 명사가 서술어가 될 때도 있어요. 영어는 형용사, 명사가 나오면 비동사를 앞에 넣어가지고 항상 동사로 표현을 하는데 한문에는 주어, 서술어, 여기에서는 형용사 서술어가 나와서 꾸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드물다. 원래 선자가 고기가 큰 바다에 있어가지고 신선할 선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한문에서는 드물다는 뜻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문장 나오면 한 약 3개 정도는 드물다, 2개는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라는 것은 무엇 하는 사람, 무엇 하는 것 이렇게 이걸 의존명사라고 그러는데 의존명사 자기 혼자 명사가 못 되고 앞에 있는 것에 의존해서 명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끌어와서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 하는 자는 드물다. 의는 종결어. 우리 끝난 종결어미로 대표적인 게 이제 야. 이게 야인데, 그렇죠? 우리 천자문의 마지막이 언제 호야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다 이제 어조사들이에요. 얘도 종결어미, 얘도 의문 종결어미, 이건 감탄, 이것도 종결. 그래서 천자문이 이렇게 끝나는데 마지막 천자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야인데 요 야도 쓰이고 의도 쓰이고 같이 쓰이는 종결어미. 그러니까 무엇 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그러면 앞에 있는 기위냐 효제 이 호 범상자 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가 또 나와가지고 문장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A하고 B하는 자가 드물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위냐 효제 먼저 해석을 하면 기는 그 기자니까 관용어로 위인 하면 위는 위 1번 행하다 할 위자 행하다 2번 뭐뭐이다 영어의 비동사처럼 명사서술어를 이제 꾸며서 뭐뭐이다 이렇게 할 때
3번 이다하고 조금 비슷하면서 피동의 의미를 갖는 뭐 되다. 뭐 되다. 4번 위하다. 위하여. 5번 뭐뭐라고 여기다. 뭐 많이 있습니다. 위자가. 그래서 위나 아니면 써이자가 나오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에서는 되다 쪽으로 되다. 그러니까 이게 위인에서 그 사람 됨이 이렇게 그렇죠? 되다로 해석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위하다로 지난번에 위인지약 지난 시간에 위인지약 위기지약 할 때 요 위인하고 단어 구성은 같지만 이거는 사람됨이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학문 이렇게 그래서 같은 거지만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걸 유념을 하셔서 우리 한문 해석은 조금 그런 융통성이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하는 융통성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해석을 하면 좋은데 아무튼 그 사람됨 이자까지 했으니까 다음에는 야가 아까 말씀드린 종결 어미로 마지막에 끝에 왔을 때는 종결 어미인데 두 번째로는 주어 뒤에 와가지고 이걸 음절 어기 조사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절을 조금 부드럽게 조금 쉬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주격 조사라고 표현을 해서 얘가 은는 이 가로 해석해서 그 사람됨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번으로 음절어기 조사 아니면 주격조사로 주격조사가 이제 야도 있고 지도 이제 가끔 나와요. 여기 갈지자가 대명사로 안 쓰이고 주어 다음에 와가지고 있는 이가가 해석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됨이 이 앞에 문장의 주어 효제 요게 서술어로 형용사 서술어 효도하다 그러면 효성스럽고 제는 공손하다 그러니까 공손하고 그렇죠?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고 그리고 호범상 얘가 서술어 얘가 목적어 그렇죠? 범상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범상은 또 얘가 서술어 얘가 목적어 윗 사람을 요게 호의 목적어가 돼서 윗사람을 범하다 윗사람을 범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됨이 요성스럽고 공손하면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이렇게 해석이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웠던 문장인데 이게 흔치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됨이 효제이면서도 윗사람을 범하는 사람 효성스러운데 또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침에 문안 인사드리러 갔다가 엄마한테 막 화내면서 엄마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뭐라면 이중인격자. 그런 사람은 드물다. 이런 뜻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읽을 때 수준이 있어서 공자님 말씀 같은 건 아주 뜻이 깊고, 그다음에 이제 자로 자공과 대화 이런 거 뜻이 깊은데 이건 조금 격이 떨어지는 얘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 유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겸손하고 그리고도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그렇죠? 뭐뭐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첫 문장 해석이 됐다고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자왈 기위있냐 효제 그 사람됨이 효제스럽고 그리고 호범상자 선의 윗사람을 범하는 걸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다음 문장 불호범상 이 호장난자 미지유야 선의하고 같은 비슷한 뜻으로 미지유야 이렇게 놨고 기위냐 효제하고 비슷한 뜻으로 불호범상자 이렇게 놨고 2호 범상자하고 2호 장난자하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얘랑 대꾸가 되고 얘랑 대꾸가 되고 이렇게 대꾸가 되고 그렇죠? 이게 한문은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짝이 맞게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 거 해석하면 밑에 거는 또 이제 조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호범상 이호 장난자 미지유야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자는 있다 해야 되는데 얘가 미가 있으니까 있지 않다. 뭐뭐 하는 자가 있지 않다. 이게 종결어. 종결. 그렇죠? 여기는 좀 어려워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지가 왜 들어갔나? 그렇죠? 앞에 먼저 해석을 하면 불호범상. 그렇죠? 요게 서술어 얘가 목적어. 범상을 좋아하지 않다. 윗사람을 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다. 그러면 윗사람을 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 정상적이니까 이거는 효제하는 사람. 효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호장난자. 장난이라는 건 난을 일으킨다. 그렇죠? 얘가 서술어, 얘가 목적어. 난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윗사람을 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아주 순수한데 그러면서도 난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건 반대되는, 그렇죠? 이거는 아주 충성스럽고 이건 패륜적인 그런 사람은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미지유야의 지는 뭐냐 그러면 원래 미, 유, 명사, 야 이래서 명사가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구성되는데 얘가 대명사일 때 얘 때문에 부정문에서 서술어 다음의 대명사일 때 명사 말고 대명사일 때 그때는
앞으로 전치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미유지야 이런 뜻인데 그것이 있지 않다 그런 뜻인데 얘가 대명사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갔어요. 미지유야 이렇게. 요게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어법이 있는데 한문에서도 이런 어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불환, 인지, 불기지, 여기도 얘가 부정문이기 때문에 요 미와 같이 부정문이기 때문에 얘가 소수인데도 얘가 원래는 여기에 와야 되는데 부지기여야 되는데 불기지가 요게 앞으로 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얘가 미유지야 해야 되는데 얘가 대명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이건 좀 철저히 지켜지는 한문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뭐뭐 하는 자가 그런 자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요 지는 얘를 받는 뭐뭐 하는 사람을 받는 있지 않다. 불호범상이 호장난자는 그런 사람은 있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범상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윗사람을 범하는 거, 윗사람에 반항하고 뭐 윗사람을 시해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난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미지유야 있지가 않다. 이자는 아직 뭐뭐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읽어보고 유자왈 기위있냐 효제 그 사람됨이 호성스럽고 겸손하면서 호범상자 선이 윗사람을 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고 불호범상 이호장난자 미지유야 윗사람을 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지극히 정상적이면서도 호장난자 난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는 패륜적인 사람은 미지유야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 그렇죠? 분자무본 볼리비 도생 요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볼리비 도생 이거 많이 나오는 정치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검찰 개혁 뭐 이렇게 경찰 개혁하면서도 많이 등장하는 볼리비 도생. 군자는 무본, 군자 주어, 무 힘쓰다, 본 근본을 힘쓰다. 우리 한번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동사일 때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면 이렇게 목적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전형적인 군자는 근본을 힘쓴다. 근본에 힘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이제 이걸 목적어라고 안 하고 객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내내 이제 이렇게 군자는 근본에 힘쓰고 그리고 볼리비 도생 근본이 서면 근본이 서다 그러면 도가 생긴다. 그렇죠? 근본이 바르게 잘 쓰면 이 도라는 거는 이제 길도인데 이제 의미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올바른 길, 뭐 정도, 좋은 방도, 살 방도 그런 게 생긴다. 그렇죠?
군자가 근본에 힘쓰고 그래서 근본이 잘 바로 서면 그 바른 도가 바른 길이 생긴다. 군자무본 본립이 도생. 여기 이제 윤자가 한 말인데도 이건 많이 회자되는 그런 말이에요. 군자무본 본립이 도생. 다시 이거 2장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이거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뭐 외울 수 있도록 생각을 자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자왈 그 기위인야 효제 2호 범상자 선의 불호 범상 2호 장난자 미지유야. 군자는 근본을 힘쓰고 그래서 근본이 바로 서면 그러면 바른도가 생긴다. 다음 효제야자 기위인지 보녀. 여기 이제 마지막 효제야자는 그렇죠? 효제라는 것은 요 제가 아우제로 나왔지만 이렇게 마음심 들어가는 공손할체 효제하는 야는 주격으로 봐서 효제가 자는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이걸 굳이 저는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지만 이걸 합쳐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식. 요게 그냥 효제 기위인지 본여 그래도 되는데 요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주격으로 효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효제라고 하는 것은 효제로 말하자면 기위인지 본여. 기가 아까는 기 그랬는데 요 여자랑 기자랑 여자랑 결합을 해서 아마도 여자는 뭐뭐인가 강한 긍정을 유도하는 감탄사 정도 뭐 이렇게 아마도 뭐뭐인가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용법도 이제 뒤에도 많이 나오는 거라 기 나오면 그때 그 사람됨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마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해를 하시고 위인지 본여 이게 A 플러스 G 플러스 명사 이런 용법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뭐 지본 그러면 이 두 개가 얘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적 용법인데 요 A에 따라서 A가 명사면 A의 명사 A가 형용사면 한 명사 A가 동사면 하는 명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얘가 명사면 이게 의라고 해석이 되고 얘가 형용사면 뭐뭐한 착한 뭐 학생 뭐 이런 뜻으로 얘가 동사면 하교하는 학생 뭐뭐 하는 한의 이렇게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얘가 서술어, 얘가 동사, 얘를 목적으로 봐서 이인을 행하는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인을 실천하는 근본, 아마도 이인을 실천하는 근본인가? 근본일 것이다. 이인을 실천하는 근본일 것이다. 그래서 위인이 얘를 꾸며준 이인을 행하는 행인하는 근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혹시 위인 오늘 얘를 묶어서 인의 근본 얘를 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주자가 이건 아니고 이인을 행하는 근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에 보면 너는 집주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인이 어찌 효제가 어찌 이인과 이렇게 대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근본이 되겠느냐? 이인의 근본이 효제가 이인의 근본이 될 수는 없고 이인을 실천하는 근본 정도는 된다. 일단 인이라는 게 크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효도 있고 제도 있고 뭐 충, 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효제가 딸랑 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효제가 이인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효제 야자라는 게 여기 강조하기 위해서 효제라고 말하면 효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얘가 주어가 얘가 전체적으로 서술어 효제라는 것은 기위인지 본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인을 행하는 이인을 실천하는 근본일 것이다. 이렇게 긍정을 유도하는 그런 강한 긍정을 유도하는 그런 의문사 추측 여는 의문 추측 뭐 그런 뜻으로 쓰는데 이제 강한 긍정을 유도하는 추측일 것이다. 이렇게 그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고. 자, 하기편의 2장 유자왈 기위냐 효제 그 사람됨이 효자이면서도 호범상자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고 그렇죠? 불호범상 이호장난자 미지유야 윗사람을 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또한 아직 있지 않았다. 밑자가 두 번에서는 아직 있지 않았다. 이렇게 군자는 근본을 힘쓰고 그래서 근본이 바로 서면 바른 도가 생기고 좋은 방도가 생기고 그래서 효제라는 것은 요게 효제가 이제 다시 나와서 효제라는 것은 아마도 이인을 실천하는 근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